대선 공약에서는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내용이 빠짐없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공급 계획에 그 두 가지가 반영되면 안 됩니다. 이번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정부가 지금까지 27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요. 얼마 전에 그 집값 고점에 대한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집값 상승이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지만 지금의 부동산 대책, 무엇이 문제일까요? 네, 지금까지 정부가 제시했던 부동산 정책은 기본적으로 시장을 규제하는 것이었습니다. 투기 세력을 억제하면 부동산 가격을 정상화시킬 수 있다는 논조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이런 규제들이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정부 정책 기조는 사실 구성 자체는 간단합니다. 일단 다주택자들, 즉 특유 세력이 대출을 이용해서 부동산을 매입하기 때문에 일단 대출을 막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강하게 설정함으로써 갖고 있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들이 버티지 못하고 집을 팔 때는 양도세를 강하게 적용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 따른 불로소득을 환수한다는 맥락으로 정책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즉 본인이 가지고 있던 자산의 가치가 올랐다고 하면 그 오른 것이 자기 것이지 공공에 환수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 때문에 규제를 어떻게 강하게 해 왔더라도 현실과는 상충한 부분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하나 간과된 것이 실제 현실에서는 매매 시장과 임대 시장이 서로 연결돼 있습니다. 즉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들이 모여서 임대 시장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다주택자,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규제만 강하게 해서 이들이 가진 주택 물량들이 시장에 나오고 그 물량을 실수요자들이 매입을 한다면 시장이 안정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전제가 사실은 맞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해 봤을 때 지금까지 적용된 부동산 규제와 정책들은 좀 변화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부가 이제 뒤늦게 공급 대책들을 많이 내놨잖아요. 3기 신도시를 포함해서 뭐 공공 재개발, 또 재건축, 공공주도 사업 등 다양한 그런 좀 내용들이 나왔었는데 실제로 이제 이게 공급으로 좀 빠르게 이어져야지 좀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 있을 텐데 이게 정말 또 그렇게 될 것인가 실현 가능성에 대한 좀 의문도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어떻게 네네. 생각하시나요? 공공 재개발과 공공 재건축을 했을 때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그만큼 임대주택을 더 많이 넣는다는 식의 페널티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이라면은 부촌인 지역들 혹은 이제 추가 분담금의 여력이 더 충분한 지역들일수록 공공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선택할 요인이 줄어들게 됩니다.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공공 재개발과 재건축의 서울시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 기획을 제시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따로 인센티브를 주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에 따른 그에 따른 반대급부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임대주택 비율 같은 단순히 서울시는 정비 사업의 빠른 추진을 돕겠다라는 것으로 그치고 있죠. 자, 이렇게 된다면 그 조합 입장에서는 오히려 사업 추진 기간이 단축되는 것 자체가 사업성 상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기존의 공공 재개발 같은 사업보다 서울시의 공공기획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검토하는 조합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공주도 사업의 전제는 해당 사업지의 기존 주민들, 즉 토지와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본인들의 토지분을 공공에 기부 체납을 하고 이것을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기부 체납이라는 단계에서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얼마로 평가해서 보상해 줄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주민들은 굳이 그런 거 필요 없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건물에 살고 싶다, 아니면 사업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보상 문제와 함께 이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까지 조정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공공주도 사업도 단기에 유의미한 규모의 실적을 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뿐이 아니라 거의 전 세계 모든 정부에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비록 종전과 같은 내용의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변화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이름이라도 바꾸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새로운 이름을 붙여서 시행을 한다면 그 사업 실적은 자신들의 실적이 되는 거지만 앞서 시행되던 사업을 계승했다면 그 성과를 나눠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인지상정인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나쁘다는 이런 것이 아니라 따라서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내년 선거 이후로 이제 공공주도의 주택 공급이라는 틀은 남아 있겠지만 그 세부적인 방침이나 내용들은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근데 임대차 3법 때문에 이제 전셋값이 급등했다고 하는데 또 정부는 또 임대차 3법 효과가 또 계약 갱신율이 올라갔다 이런 것 때문에 자평을 좀 하기도 했었잖아요. 어떤 판단을 좀 해야 될까요? 사실 임대차 3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전세 가격은 올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이미 매매 가격이 선행해서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시점에서 임대차 정확히 입법이죠. 입법이 플러스 알파의 역할을 했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전세값 상승의 원인이 임대차 입법 때문이다라고 단정하기에는 좀 부족한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그 제도가 사실 선한 목적으로 도입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해당 제도를 도입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무적인 측면에서 볼 때 임대차 입법에 좀 맹점들이나 아니면 제도적으로 충분치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지금까지 많이 지적이 됐죠. 따라서 추후 이런 제도를 좀 보완해서 어떻게 바꿔나가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바꾸더라도 또 그에 수반되는 문제들이 발생을 할 겁니다. 따라서 차라리 그렇다면 오히려 임대차 입법을 폐지하고 기존의 2년이던 전세 기간을 3년 정도로 늘리는 것이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3년이라고 하면 사실 직장을 다녀보신 정도의 분들이라면 1년이 금방 갑니다. 작년 크리스마스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크리스마스가 오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2년은 매우 길죠. 따라서 기존의 2년이던 임대 계약 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고 그리고 우리 사회가 그 3년에 적응된 다음에 그 다음에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지금 적용되고 있는 임대차 입법보다 더 우리 사회에 원활하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 이제 양도세 완화 목소리가 좀 많이 있었는데 또 이번에는 오히려 더 강화된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이런 매물들이 이제라도 나올 수 있을까? 이런 부분 어떻게 좀 보시나요?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양도세를 크게 적용하겠다는 것은 부동산의 시세 차익을 공공이 환수하겠다는 얘기가 되는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가진 것의 가치가 올랐다고 하면 그걸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내가 가진 물건을 남에게 파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증여세를 부담하더라도 우리 식구한테 주는 게 더 합리적인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양도세를 좀 더 강하게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제도가 의도했던 결과만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내년 또 이제 말씀하신 대로 대선이 좀 다가오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부동산 정책이 대선에서도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부동산 그런 시장 불안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각 이제 좀 후보들이 여러 정책을 좀 내놓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떤 것들이 좀 나올까요? 앞으로 어느 쪽이든 대선 공약에서는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내용이 빠짐없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공급 계획에 그 두 가지가 반영되면 안 됩니다. 첫 번째는 공공의 이익 환수.
이런 내용과 두 번째는 주택 가격은 오르지 않아야 한다. 이런 전제를 포함하진 않았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공공의 이익 환수 같은 개념은 사실 개인 입장인 실소유주 입장에서는 그렇게 와닿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민간 정비 사업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주택 가격은 오르면 안 된다라는 전제가 일단 국내에선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지금도 꾸준히 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있죠. 그리고 경제 성장도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국내에 사실상 모든 재화의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주택 가격만 오르지 않을 수 있다라고 목표를 삼는 것은 현실과 부합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추후에 주택 공급 계획이 어떻게 제시가 되더라도 이 두 가지 요소를 너무 강하게 반영하지는 않았으면 합니다.